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대표입니다. 자, 오늘 12월 3일 화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양대 지수 모두 급격한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2%대 상승을 보였어요. 최근 지수 움직임 계속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전형적인 박스권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업종 지수 보면 박스권 흐름인데 왜 이렇게 우리 증시만 보면 실소가 나오는지. 박스권 흐름인데 박스권의 흐름이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박스권 흐름이죠. 가장 안 좋은 패턴이긴 하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속에서 긍정적인 면 찾아봐야죠. 지금 이 박스권 장세가 진행 중인데 최근 계속 이런 흐름이었어요. 하루 반등을 크게 주고 나서 일주일 정도 조정, 이때도 반등 이틀 정도 나오고 나서 거의 일주일 조정이었잖아요. 계속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장은 바닥이야. 저가까지 내려왔는데 더 이상 하락하면 마지노선이야. 여기서 더 하락하면 안 돼. 더 하락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뭔가 이 위에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나오게 되면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은 던지게 되는 거고, 여기서 저가 매수를 노리는 사람들은 매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 구간에 지금 마지막 구간, 이 변곡점에 있는데,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이탈하더라도 조금만 이탈하면 바로 저가 매수 유입되고, 조금씩 이탈할 때마다 저가 매수가 바로 유입되는, 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 이 반등이 시원스러운 반등은 아니었어요. 시원스러운 반등이다 한다면 시총 상위주들이 정말 그야말로 쭉 뽑아 올라가야 되는데, 시총 상위주들이 지금 쭉 뽑아 올라가 봤자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동안 내려온 것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시원하다라고 한다면 하이닉스 정도가 이제 3%에 반등하면서 지수를 좀 방어를 해주고 끌고 올라가 주었고요. 생각 이상의 급등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좀 지루한 면이 있었다. 그리고 소외되었었던 그동안의 섹터들이 상승해주면서 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소외된 섹터니까 기존에 안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쟤네들이 상승하는데 최근에 상승하던 종목 갖고 있었던 종목들은 오르긴 오르는데 상승폭이 제한적이고, 저 밑바닥에 소외되어 있었던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되니까 약간은 좀 지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장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생각 이상의 급격한 상승이었다고 얘기 드린 이유는 어제 이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가 나왔죠. 중국으로의 어떤 이 HBM을 비롯한 고부가 가치 AI용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출을 완전 금지하는, 더군다나 그냥 금지가 아니고 미국의 기술을 활용한 장비라든지 기술력 이런 것들을 활용한 모든 제품에 대해서 수출 규제했습니다. 이거 사실 우리 반도체 악재거든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제가 오늘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사실 지금 마감 가격도 삼성전자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마감 가격이 53,600원인데 자사주 매입 기준가까지 밀렸어요. 그래서 매매 공방이 이루어졌고요. SK하이닉스는 3%대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악재가 나왔는데 사실 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지수 저점까지 밀리면서 저가 매수에 나왔다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화장품 등등의 오늘 오랜만에 상승하는 섹터가 등장하면서 장세 자체는 또 활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내일 이슈를 살펴보면 특이한 건 없습니다. 내일 특별한 일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연준 이사들의 이 연설과 내일 모레죠, 우리 시간으로는 파월 의장의 연설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12월 FOMC 전에 나오는 거라서 매파적으로 물론 얘기할 거예요. 예상이 딱 됩니다. 지금 트럼프가 집권하면 어떻게 될지 뻔하기 때문에 매파적인 발언을 하겠지만, 트럼프가 이걸 또 굉장히 이를 갈고 있죠. 더군다나 파월은 트럼프가 직접 임명한 사람인데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트럼프가 임명을 했는데 2018년에 그 뒤로 트럼프의 임기는 끝났고 트럼프는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는데 파월은 연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연임한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트럼프와 파월이 지금 맞서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됐는데, 그래서 이번 트럼프의 연설이 굉장히 좀 파월 의장의 연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관심 섹터는 우주산업 관련주, 어제도 제가 얘기를 좀 드렸는데 어제 아쉽다고 얘기했던 나노팀이 상승을 보였죠. 그래서 오늘 저는 보급방에서
나노팀 진입을 하려다가 가격을 안 줘서 다른 종목 진입을 했는데, 사실 시간에서 제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언제나 기대는 기대일 뿐입니다. 기대대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나오는 대로 대응을 할 거고, 자율주행 관련주는 꾸준하게 관심, 오늘 피런티어 오전에 강세 보여서 제 목표가는 3,500원 터치를 했는데 매도 못 하셨던 분들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끌고 갈 거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 재건 관련주 오늘도 조금씩의 움직임이 있는데, 우크라 재건 재료가 요즘에는 좀 희소성이 떨어지죠. 하겠지 뭐 휴전한다는데 왜 아직도 안 해,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뭐랄까 양치기 소년이 됐지만, 이 재료가 공식적으로 나오면 굉장히 크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지금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보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매매 내역은 오늘 딱 달리 매매한 건 없고, 오전에 이제 고급방 피런티어 2차 수익 실현 나간 분도 계실 거고 안 나간 분 계실 텐데, 매도가는 제가 이전에 드렸었거든요. 근데 사인 늦게 보신 분들은 매도 못 나가셨을 겁니다. 오전에 워낙에 짧은 순간 터치 수준이었기 때문에. 뭐 내일도 연달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밤에 나온, 간방이 아니고 간밤에 나온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이게 악재예요. 우리나라에는 중국이라는 큰 시장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물론 지금은 고부가 가치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 모바일용 디램이라든지 좀 저가형 반도체를 직접 팔거나 아니면 반도체 장비를 파는 것들이 문제인데, 뭐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의 이런 기조를 알기 때문에 중국과 거래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고 있고, 또 최근에 하이닉스에서는 자기 인재들을 빼가는 전문 헤드헌터를 구속 조치했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이런 기사들도 보면 사실 이번 미국에서 발표한 규제가 악재지만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번에 네덜란드랑 일본이 좀 이 규제 대상에서 면제됐다고 해서 보는 시각이 많은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덜란드랑 일본은 먼저 선제적으로 규제를 당했어요. 근데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먼저 당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이 된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도 이게 맞아요. 네덜란드 제품은 먼저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일본도 마찬가지로 선제적으로 조치가 있었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오히려 하락하지 않고 시장을 좀, 삼성전자는 방어, 하이닉스는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SK하이닉스가 지수 상승을 이끌어 줬는데 상승에 대한 이유가 없다라는 점, 이게 여기도 써놨지만 중국에 대한 매출 영향보다는 HBM 등의 고부가가치 반도체에 대한, 지금 사실 중요한 건 미국향 매출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더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인데, 사실 이 이슈는요, 언론 등에서 얼마나 부각시키느냐에 따라서 투자 심리 자체를 흔들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언론의 방향성이 악재라고 보기보다는 불확실성 해소와 뭐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을 좀 더 부각시켰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항상 악재에 대한 반응, 그게 저한테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악재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절대 우리나라에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시장을 하나 막아버린 거기 때문에. 아예 중국을 없애버리든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 안 좋은 부분일 수 있지만, 사실 이번 이 수출 통제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예정되어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 놨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를 쫓아오는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이 빠른 속도는 당연한 거예요.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발전을 하지 못하고 영원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역량이 대단한 사람들이고 인구가 엄청난 나라예요.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쫓아오게 됩니다. 벌써 우리나라 LCD 시장은 다 뺏겼죠. 그리고 OLED도 격차가 이제 한 2년 정도밖에 안 난다고 하는데, 이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허권 침해 이런 거는 어차피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건 특허가 아니니까 우리나라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들보다 더 앞선 기술, 쫓아오는 그 기술 말고 LCD를 버리고 OLED로 갔듯이 좀 더 고차원적인 아예 다른 차원의 반도체 쪽으로 산업을 발전시켜야겠죠. 어렵죠. 근데 그게 선두권에 있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의무예요. 그걸 하지 못하면 당연히 자리는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삼성전자 이대로 있다가 노키아 꼴이 날 수 있다. 지금 노키아 아는 젊은 세대 있나요? 없을 겁니다. 이런 꼴이 나지 않으려면 발전을 해야 됩니다. 다른 방식의 무언가를 만들어내야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얘기들을 해놨는데 이게 우리도 이제 언론 등에 그래서 휘둘리지 말자는 얘기인데요. 내용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좀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외에 화장품 등의 최근 소외되었던 섹터의 부활, 지수 상승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에 따라 활발한 장세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종목들 흐름을 보게 되면은 LK삼양 제가 시간에 기대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거짓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니에요. 지금 딱 4시가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언제 유튜브를 이 시간에 촬영을 하는데 지금 이 분위기는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 가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 우주산업 관련주 그리고 아까 얘기한 자율주행 관련주 당연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그 트럼프 시대의 전기차는 더 이상 빛을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에게 전기차를 뺏어갔으면 다른 걸 줘야 되잖아요. 다른 게 뭐냐면 우주, 스페이스X 그리고 바로 테슬라에게 전기차를 빼앗아갔으니 자율주행을 주는 겁니다. 자율주행을 준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인 게 뭐냐면 자율주행과 AI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면 로보택시를 운행할 수가 있어요. 이 로보택시를 운행하는 것만으로도 테슬라에선 전기차에서 손해보는 부분을 훨씬 더 메꾸고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자율주행과 AI 규제가 완화되면 시총이 1조 달러 추가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LK삼양은 스페이스X지만 이제 자율주행에서는 퓨런티어거든요. 충분히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들입니다. 여기서 만약 퓨런티어가 추가 상승이 나와서 신고가가 나오게 되면 굉장한 차트가 만들어질 거고요. 테슬라의 상승과 동일한 상승이 나올 겁니다. 지금 테슬라 시총이 약 1조 달러 정도인데 지금 여기서 1조 달러가 추가된다는 건 따블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테슬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지금 가지고 계셔야 돼요. 뭐 적정한 구간에서 수익 실현하고 좀 내려왔을 때 그 매도하면 다시 사주고 이런 방법도 좋고 테슬라 지금 미증시를 매매하는 분들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트럼프의 오른팔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렇게 빛을 볼 텐데 그에 대한 수혜를 보는 국내 기업들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퓨런티어 제가 계속 얘기 드리죠. 퓨런티어만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SOS랩도 얘기 드리죠. 이거 어저께도 얘기해 드린 것 같은데 SOS랩은 현대차예요. 현대차향 자율주행 라이다 관련주고 테슬라향 이 자율주행 관련주는 퓨런티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들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수페타시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금감원에서 유증을 제동을 걸었습니다. 진짜 양아치들이었잖아요. 이날 시간 외 거래까지도 끝났는데 그 시간의 거래가 끝난 상황에서 올빼미 공시로 5천억이었나요? 5,500억 가량인 것 같은데 유증을 발표를 했는데 그 유증을 금감원에 지금 제동 걸었죠. 왜냐면 너무 의도가 빤히 보이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해명해라 라고 보냈는데 이와 동시에 지금 이때 당시에 인수자금으로 이 유증자금으로 M&A를 한다 그랬죠. 인수자금을 이 유증을 통해서 조달하는 건데 인수 대상은 제이오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제이오 인수도 철회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사측에서 이거는 바로 부정했어요. 제이오 인수는 계속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오늘 어저께죠. 제가 어저께 이 얘기를 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태성 얘기를 하면서 태성은 그래도 유증 발표한 다음에 긍정적인 내용을 계속 IR 담당자가 뉴스를 내보내지 않느냐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수페타는 그러지 못했다 얘기를 드렸죠. 오늘 바로 이렇게 반응 나왔는데 이거는 좋은 내용이 나온 게 아니라 유증을 아예 금감원에서 제동을 걸어버린 거였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제이오 같은 경우를 인수를 한다 못한다 이런 한다 안 한다 얘기들이 있는데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되면요 요 내용인데 요거구나. 이걸 제가 다른 기사를 본 거구나. 이건 테슬라 1조 달러 기사였고 요 기사입니다.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나왔잖아요. 제이오가 이 탄소 나노튜브 생산에 이제 성공을 하면서 국내에선 최초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굉장히 큰 어저께도 각광을 받았는데
사실 시간에서 주가가 얘네들이 오른 것은 이수페타시스의 유증, 이 제동을 걸었다는 이 내용 때문이었고요. 대신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강한 상승세가 유지가 된 게 제2호인데, 이 능력을,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이수페타시스가 진짜로 인수를 하게 되면 사실 이수페타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성장 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로 지금 말이 많은데, 사실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이거는 시간이 지나봐도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제가 볼 때 인수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유증에 대해서는, 이 5,500억 규모의 유증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해명이 필요할 텐데,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젠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이 좀 알려주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간의 거래가 딱 체결이 된 것 같은데 아직 안 됐네요. 근데 호가가 좀 차있네. 기대는 기대일 뿐이니까 보지 않겠습니다. 쿨하게 안 보겠어. 자, 어쨌든 그래서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주가를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최근에 하락했었던 그 폭 자체가 있잖아요. 한 1, 2주 정도가 지나게 되면 횡보하는 이 시간대, 이 차트랑 똑같은 겁니다. 여기 하락했을 때, 여기 하락한 다음에 하락 횡보 구간이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반등했죠. 점화로 거의 점화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매물이 없어요. 이 구간에서의 매물이 비어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까지 비어 있는데 오늘 어느 정도 소화가 됐잖아요. 28%까지 올랐다가 12%까지 밀린 다음에 다시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소화가 된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적어도 이 3만원 초반대 가격대까지 충분히 반등이 가능합니다. 지금 10% 이상이에요. 10% 이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질만 하죠. 그래서 저도 이수페타는 지금부터 관심권에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LK삼양이 지금 시간의 거래가 아직 체결가가 안 나오네요. 이게 지금 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대 안 해요. 기대 안 하고 그냥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을 보게 되면은 오늘 반도체 약재일까 호재일까, 이거 좀 자세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이닉스가 오늘 오랜만에 시원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하이닉스의 이런 시원한 반등이 나온 주체, 이유는 뭐냐면, 가장 큰 이유로는 어쨌든 이 HBM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평가,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를 반도체 초격차로 따라온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까지는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면은 좀 긍정적인 면으로 해석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순수히 뉴스 하나만 놓고 보면 중국에 대한 이 HBM 수출 규제 자체는 우리나라한테는 악재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의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제동이 걸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못하게끔 완전히 막아버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에서 전 악재라고 받아들이면 오늘 시장을 굉장히 걱정했는데, 시장 자체는 오늘 아주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뉴스를 살피고 있는데요. 사실 이 하이닉스의 또는 이 삼성전자의 주가에 이 중국으로의 수출 규제가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특히 이 부분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 대한 수출 규제가 AI에 대한 발전이 군사작전의 현대화로 진행이 되잖아요. 요즘에 드론이라든지 이제 앞으로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교전 지역에서의 사람의 역할이 줄겠죠. 드론이라든지 뭐 더 나아가면 정말 더 나아가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정말 전투를 대행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가장 기초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막겠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HBM 자체는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렸기 때문에 이 D램이 많이 또 필요하겠지만, 이 쌓아 올리는 기술 자체와 장비 자체가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이죠. 고가의 장비라기보다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장비들이고, 네덜란드의 ASML 등등이 만들고 있는 장비들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동을 걸면 우리는 큰 시장 하나를 잃어버리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문제지만 그 밑에 벤더 업체들,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도 문제죠. 왜냐하면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대표적인 이 수출 기업이 주성 엔지니어링인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많이 이제 탈중국을 성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악재가 나와서 반도체들이 밀리고 후퇴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사야 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걱정은 했지만 지금 뭐 새로운 악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하는 대로 개별 종목 매매하면서 기회를 보자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TSMC가 미증시에서 급등을 보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TSMC의 협력업체죠. 에이징랜드가 어느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반등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수출 규제를 걸었다라는 건 뭐냐면 어쨌든 중국에 대한 규제를 딱 하겠다라는 거고 여기서 우리나라는 반사이익 충분히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에서 xAI의 이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도 AI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블랙웰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럼 블랙웰에 대한 이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하이닉스 그리고 TSMC 이들의 HBM 생산 능력이 뒤따라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부분이 오늘 정확하게 주가적으로 반영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너무 크게 걱정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LK 삼양은 지금 시간의 상에 풀렸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상한가로 체결은 안 됐습니다. 잠시 기대는 안 했어요. 그렇지만 좀 들떴는데 그러네요. 자,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올라간 섹터를 보면 화장품주가 급등을 보였습니다. 오랜만인데요. 아모레를 먼저 봐야겠죠. 근데 아모레 퍼시픽이 오늘 6% 정도 상승하면서 급등을 보였는데 저는 화장품주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지금 없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입니다. 야, 이것도 중국인데요. 중국이 항상 모든 이슈에 끼어있죠. 그만큼 중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거예요. 엄청난 규모의 나라이고 그 정도의 규모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산업에 걸쳐서 엮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중국이 대단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그 큰 시장에 갔다가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마켓의 그 마켓의 이런 논리로 봐야겠죠. 마켓 볼륨 자체가 엄청나니까. 그런 중국이 애국 소비라는 이 단어를 젊은 층에서부터 너무 많이 씁니다. 그래서 화장품도 그냥 중국의 애국 소비는 이거예요. 아, 중국 제품 좀 품질 떨어진 거 알아. 그래도 쓰자. 쓰다 보면 언젠간 좋아지겠지. 정말 이거는 인구빨로 밀어붙인다라고 저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그게 효과가 있죠. 왜냐면 모든 지금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의 CATL이 세계 1위죠. 그리고 그 이외에 LCD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야에서 중국이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 1위를 달릴 수 있는 비결이 내수시장, 중국 내수시장에서만 소비하는 걸로 세계 판매 1위를 차지합니다. 인구가 그만큼 엄청나니까요. 인도랑은 다르죠. 인도는 지금 인구가 폭발하고 있고 신분제도 때문에 빈부격차가 엄청나지만 중국도 빈부격차는 심하지만 인도보다는 신분제라는 것도 없고 훨씬 더 자율적인 부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이 시장 전기차, 화장품 뭐 이런 것 등등이 전부 어떻게 보면 사치품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서서히 끌어올라가고 있고 거의 다 올라오고 있어요. 격차가 얼마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품 쪽을 신뢰를 하지 않는 건데 다행히도 이제는 이게 아모레 퍼시픽이 오늘 나온 기사가 이거예요. 올해 수출액이 역대 최대다. 제가 이 수출액 전부 다 쪼개보진 않았지만 중국 수출은 점차적으로 줄고 있어요. 대신 북미향 다른 국가들로 수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데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중국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중국에만 너무 시장을 집중하다 보면 방금 말씀드린 중국의 이런 애국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아무리 거기서 공장을 지어도 이 공장을 결국에는 중국에다가 헐값에 넘기고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탈중국이 필요합니다. 시장을 넓히는 게 필요하죠. 이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일본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 일본이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대로 흔들리잖아요. 시장은 다양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종목을 여러 개 가져야 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한 종목만 집중하면 그 종목에 따라서 우리 계좌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럼 안 되죠. 종목을 여러 개로 나눠놔야 어느 한 종목에 치우치지 않고 내 딱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이 시장, 수출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비교가 되네요. 그래서 수출 시장도 한 국가에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화장품이 아직도 중국에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이 시장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해결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이 중국에서 대규모 부양책을 폈잖아요. 그때 아모레퍼시픽이 올라갔다가 바로 고꾸라졌죠. 그리고 10월 말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때 역대 최대 실적, 3분기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었을 거예요. 역대 최대는 아니고 전년 대비해서 160% 급증한 영업이익이 나왔었는데, 그럼 뭐랍니까? 그러고도 주가는 하락했죠. 그래서 이번에 오늘도 이제 역대 최대 실적, 수출 실적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보였는데, 사실은 이거보다는 VT가 더 많이 올랐죠. 근데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이 VT는 이미 많이 올라서 고가권이긴 해요. 고가권에서 지금 차트의 연속성은 사라지고 박스권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런 흐름보다는 박스권 흐름에서 이런 흐름을 타기보다는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스팸 전화가 와서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어쨌거나 종목 장세예요. 이러한 종목 장세의 흐름을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선 비중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한 종목에 너무 기대지 말고 일단은 우리가 지금 현재 움직이는 종목들을 모두 컨트롤을 할 수는 없으니까 대장주들만 주로 섭렵을 하면서 매매를 좀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LK삼양도 제가 오늘 고급방 회원분들한테 추천을 드린 거였고, 어느 한쪽 섹터에만 치우칠 수 없으니까 이제 우주항공 쪽도 봐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해설을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한다면 좋은 흐름이 나올 거고요. 내일 그래서 시크릿 종목으로 저는 LK삼양을 들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의 상한가는 안 갔어요. 정말 약 올리죠. 시간의 상한가는 안 가고 한 3% 정도 상승인데, 저는 신고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양봉이 더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 잘 한번 챙겨보시면서 내일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은 제가 또 내일 텔레그램 커뮤니티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유튜브 영상은 장 마감하고 나서 오늘 하루를 마감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영상 마무리를 하고요. 종목에 대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대응은 장중에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보다도 디테일한 매매 전략은 고급방에서 전화해 드릴 테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고급방 가입하셔서 제 리딩 한번 제대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오후 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